트렌드로 리드하라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뉴스킨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네요. 우리 함께 뉴스킨이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킨은 세상을 바꾸는 선의의 힘이 되고자 하는 사명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의 선의의 힘은 세일즈 리더, 고객, 직원을 하나로 묶는 힘이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선의의 힘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뉴스킨 포스포그 재단은 뉴스킨 희망도서관, 사랑의 도시락 나눔,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 후원, 여성 청소년 선물상자 후원, 다 엄마다 등의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 교육, 경제적 기회, 재난구호 분야에서 각국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리시 더 칠드런을 통해 전 세계 뉴스킨 가족들은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7억 끼 이상의 바이타민을 구매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의 지속가능 경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제품입니다. 뉴스킨은 원료는 까다롭게, 과정은 엄격하게라는 6S 품질 관리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데요. 6S 품질 관리 공정에는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화,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입니다. 뉴스킨은 이 6가지의 절차를 통해 취약한 환경 보호, 물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등 모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지구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살리기 위해 착한 노력들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활동들을 하는데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재활용, 재사용, 재생 가능한 포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포장재 성분의 투명성 강화, 폐기물 줄이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뉴스킨은 교육 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 3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뉴스킨 희망의 숲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환경보전 활동은 뉴스킨의 핵심적인 지속 가능성 실천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뉴스킨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며 선의의 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고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트렌디한 사업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리드하는 뉴스킨.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트렌드로 리드하라였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마더그룹 한 주 동안 이 트렌드로 리드하라로 준비해주신 마더그룹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랑앤 FM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앤 FM
매일 입을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법도 배워야 해.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머릿속에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인지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대파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소통하였느니라. 네, 이번 주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한 주를 달려왔죠. 오늘이 그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 안에서 작은 소주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장 어려운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소통의 대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사업 초기에 가장 소통하기 힘들었던 대상은 혹시 가족 아니었나요? 가깝기 때문에 더욱 말을 막 할 때도 있고 상처를 주는 말도 쉽게 서로에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소통을 주제로 가족 소통 특집으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이틴스타나 랑연 스페셜의 코너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크게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그래서 오늘은 공지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중 조절 이벤트 TR90 트라이얼 패키지 소식이죠. TR90과 연결시킬 수 있는 뛰어난 프로모션입니다. 또한 금액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효자 프로모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두 번째 TR90 쉐이크 3+1 이벤트인데요. TR90을 하고 있거나 마치신 분들이 가장 재구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TR90 쉐이크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이 점프 스타트, 이 두 가지 TR90 트라이얼 패키지 그리고 내 맘대로 쉐이크 3+1을 다 구매하셨을 때 이 점프 스타트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린 오메가 리뉴얼 소식입니다. 기존 마린 오메가는 위에서 이제 소화가 시작이 먼저 되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새로 리뉴얼된 이 마린 오메가는 소장에서 흡수를 바로 하게끔 만들어서 흡수율은 올라가고 이 비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어취는 없애버리는 이런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혈관 질환에 오메가3가 매우 좋은 것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선라이트 단품 구매 가능 소식입니다. 어제 열화와 같은 상황과 반응으로 인해서 선라이트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품절이 되었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제 곧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선라이트 고객분들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멤버 가입 모두 꼭 필수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네, 이메일 주소 꼭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뉴스킨 스마트 뷰티 온 프로모션 이거 꼭 지금 현재 매니아로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 그리고 그냥 기존 계속 고객들에게 전하셔서 이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신규 가입 회원 혜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꼭 신규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니아 고객분들 또 이제 내가 가깝게 지내는 고객분들 밑으로 명단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 고객분들에게 새로 회원 가입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명단을 확장시키는 그런 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에이지랑 메타 15% 정기 구매 소식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 좋은 메타를 누구나 먹어야 되는 아무도 먹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메타를 평생 동안 15% 정기 구매, 15% 할인된 금액으로 드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도 저희의 큰 사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지사항을 했고요. 네, 한번 오늘 모실 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모실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이 팀의 TR90 임상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인 것은 얼마 전 굿팸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SNS를 너무 잘하는 랑연을 대표하는 밀레니얼 사업자이시기도 하고요. 어, 오늘 모실 분들 조세희, 조신혜 사장님은 20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도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면서 되게 큰 팀을 만들고 계시고요. 이번에 스폰서님이신 최성결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이시기도 하죠.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사이 좋아 보이는 자매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고 있는 스폰서님이지만 분명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을 이뤄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이 세 분들 한 번에 모셔서 끈끈한 이들의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그룹의 최성결 사장님, 조세희 사장님, 조신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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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나오셨군요. 잠시만요.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천 추가가 되고, 네네네. 네, 저까지. 네, 안녕하세요. 최성결 사장님, 조세희 사장님, 조신혜 사장님, 이 순서대로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랑연 사장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세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고, 저는 성결 사장님의 일대 파트너이자 신혜 사장님과 자매로 같이 사업하고 있는 조세희라고 합니다. 언니예요. 아, 네. 그리고 조신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제 조자매 중에 둘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이렇게 세 분 모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오늘 이 진행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자매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계시는 조세희, 조신혜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 이 가족은 가장 아끼고 또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리크루팅도 한편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셨고 또 어떤 결단으로 그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결 사장님을 만나고 이제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실은 생각났던 사람이 동생이었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막 꿈틀꿈틀 됐을 때 누가 나만큼이나 이렇게 잘 살고 싶을까? 이 세상에서 신내만큼이나 나처럼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고 전달을 할 때 약간 좀 막무가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아마 다 떠나지 않았을까. 다짜고짜 일단 와봐. 그래서 뷰티 클래스에 앉힙니다. 근데 그날 저희 동생이 그 남자친구랑 이별을 한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이제 막 울상이고 약간 남자친구도 이렇게 분위기 좀 안 좋고 이러는데 둘을 갖다 앉혀요. 뷰티 클래스. 그래서 그날 벗겨놓고 데모를 합니다. 여기 막 탑을 입혀가지고 리본 머리띠를 해놓고 데모를 막 하고 야 너무 좋지. 이거 써야 될 것 같지. 야 이거 나랑 사업 같이 하자. 이렇게 막 들이댔고요. 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그 뷰티 클래스를 하고 동생이 이제 똥 씹은 표정으로 집에 가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에로하이스쿨을 같이 사업을 알아보러 서울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선릉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주말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랑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기타를 다짜고짜 끊어놔요. 야 서울 여행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기타도 여행. 내가 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주말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또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동생을 일단 앉혀놓고 이제 여행하러 갔던 동생이 정신 차려보니 강의장에 앉아있고 그렇게 뭐 숙박까지 다 정해놓고 이제 그 빠져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저는 이제 로하이스쿨도 기타비만 한 50만 원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게 동생을 갖다 앉혀서 듣게 하고 비전을 보게 했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어요. 이제 사업을 알아보던 과정 중에 한 3개월 차였는데
글로벌 컨벤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부담되는 상황이었어요. 저 회사에서 휴가 내기 어려웠고 많이 내야 3일인데 2주를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선결 사장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아, 세희야 고민 많이 됐지. 근데 신내가 너무 가고 싶다고 울더라. 미국 너무 가보고 음. 싶대. 그 한마디에 막 그 당뇨에 막 그 책임감이 올라와가지고 가야겠어요. 해서 이제 티켓을 끊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퇴직금 나올 걸 예상하고 500만 원 정도의 비행기 값, 여행비를 카드로 긁어놓고 회사에 통보를 하죠. 저 2주 정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세요. 안 되면 퇴사할게요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받아서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보게 됐었고 그렇게 저희 자매 사업이 단단한 그런 토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크루팅을 하시는 언니의 입장을 들으셨고요. 남친과 이별을 하는 그 순간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둘 다 벗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고 있었던 그 조신혜 사장님의 입장은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날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네. 아이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남친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친은 또 여자친구의 언니니까 또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차 아니었는데 그걸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센터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소인지 사실 몰랐고 언니가 불러서 이제 갔는데 핑크 탑을 입고 대문을 봤는데 와 이건 좋다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좋은 티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대본을 받고 제품을 하나도 안 샀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을 가서 그 일본 거 퍼펙트 힙으로 세안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그 데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바꿔서 쓰게 되었고 미국 컨벤션 그 갔던 거는 정말 세희 사장님 리더십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끝점을 보지 못했다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이렇게까지 생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만약 나였다면 그 500만 원 퇴직금을 털어서 회사 간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 LY 스쿨을 아까 막 50만 원 기차 끊고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날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언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하고 아침에 카톡 보내놓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신 제가 저희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키로 문을 여는 거여가지고 키가 없으니까 막 문을 막 두들려요. 뭐야 누구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혜야 일어나 해가지고 야 손 펴봐 해가지고 유스에 알스에 막 알약을 그때 아오바를 막 삼키라는 거예요. 물 떠오면서 갑자기 삼켜 막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알약을 먹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서울 에로하이스쿨을 가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정지현 사장님 강의를 듣고 뿅 가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막 인스타그램을 뉴스킨으로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저를 그렇게 서울에 보내놓고 언니는 저는 처음 보는 사람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라고 이렇게 형제라인 사장님이랑 방에 넣어놓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해서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조깡패, 조장군 거의 이건 깡패다. 근데 확실히 장녀의 그 언니의 이 포스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최승열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그때 기차를 놓쳤어요. 네네. 그럼 10만 원이 넘는 차비가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기차를 다시 끊고 왔다 갔다 이틀을 연속을 그렇게 하면서 차비 5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서울 LY 스쿨을 다녀온 자매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그쵸. 저희 어제도 사실 온라인에서 LY 스쿨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켜고 앞에 앉아 있으면 들을 수 있는 LY 스쿨인데 그때는 50만 원이라는 진짜 투자를 해서 이렇게 LY 스쿨을 들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게 저희가 LY 스쿨도 얼마나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처음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두 분이서 언니 동생으로 평생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스폰서 파트너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조금 재정의가 되죠. 재정의가 되면서 소통의 방식이 분명히 변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과도기가 또 오죠. 그래서 이 과도기를 저희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들로, 그리고 어떤 도움들을 좀 받아가면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해주세요. 네네.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저랑 저희 언니랑 사이는 그닥 막 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안 친했다고 하면 자매니까 뭐 거짓말이지만 저희 언니는 약간 도피하듯이 항상 집을 나가서 살았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에는 당연히 뭐 야자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안 보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엄마랑 뭔가 그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 언니랑 같이 3학년 때였나? 그때부터 같이 살면서 음, 사실 그때도 각자의 스펙 관리를 하고 각자 뭐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애하느라 사실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랬던 언니가 저한테 이제 뉴스킨을 전달하고 나서 이제 스폰서로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언니는 항상 약간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 서울 대리 족강태. 네. 서울 데리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일방적이었어. 내 의견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항상 어, 말투가 있어서, 조장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늘 멘토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거든요. 음, 또 한 사건이 있다면 저랑 언니는 15cm가 차이가 나요. 키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도 있었고 무서웠는데 하루는 뭐 옷을 입고 나갔다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당장 들어오라면서. 여자들 자매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옷 때문에 싸웠는지. 돈이 없으니까 언니 옷을 입는데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쫓아간다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왔는데 반찬통을 얼굴에 막 던지는 거예요. 밥 먹고 있었어요. 세희 사장님이 반찬통을 얼굴에 던지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랬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항상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억눌려 있었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를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에 세희 사장님이 다 보듬어 줬었고 1년 제가 한 11개월 정도 2년이 안 됐을 때 제가 EBP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EBP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세희 사장님은 연년생으로 아이 2명을 낳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세희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보다 관심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되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음, 언니는 나한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 그래, 넌 너 거 열심히 해. 라는 듯한 그런 말투로 다른 이야기로 막 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속으로 막 꽉꽉 참고 있다가, 제가 세희 사장님 집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나와서 자취를 하는 그 시점에, 어, 둘이서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맥주를 먹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맥주 먹으면서 제가 뉴스킨 3년 만에 이야기를 해요. 서운했던 이야기를. 음, 언니 나 사실 내가 그때 EBP 도전하면서 언니가 그렇게 말했던 거 너무 서운했다. 그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더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뉴스킨을 하면서 그런 소통하는 방법을 이 안에서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서로가 서로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마음이 뭉쳐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 뒤로 조신사님은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그때그때 좀 하게끔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세희 사장님이랑 막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이 음. 사니까 저녁 막 1시, 2시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항상 소통은 하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내면 속 깊이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이제 나가기 전에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세희 사장님도 뭔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음. 듭니다. 그럼 이 똑같은 질문을 조세희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소통의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스타일이 담아두질 못하고 그때그때 쏟아내는 스타일이고, 근데 신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불편한 말,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잘 꺼내질 못해요. 이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에서도 그렇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그때그때 이야기라고 좀 풀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뭔가는 담아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음. 대화는 하루 종일 하지만 그 속 안에 있는 뭔가를 자꾸 꺼내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고객이든 그 아래 파트너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든 이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라 제발. 야 내가 음. 말해 줄게." 막 답답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와라도 쪼끔 그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실은 선결 사장님하고 좀 소통을 했었어요. "사장님 시내랑 이러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다. 진짜 어떡하냐. 진짜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 같고 말을 하라 해도 말을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결 사장님이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마음을." 이제 그러시면서 "가서 맥주를 한 잔 해 봐라. 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음. 이제 막 억지로 막 끌고 가죠 또 이제 맥주집을. "가자, 가자." 불편해서 막 음. 피하려고 하는 거를 음. 이야기 들어봐야지 그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야 말해 봐." 이게 깡패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기다리고 쪼끔 인정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항상 저는 그 인정을 잘 못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에 관계에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찐의 말 들었을 때도 막 올라오지만 이제 좀 참아가면서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찐의 사장님도 그렇게 어렵게 꺼냈던 그런 말들의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쪼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아무래도 20대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조세희, 조진혜 사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석세스 트립까지 이제 계속 달성하시면서 지금의 팀을 이제 꾸리시게 됐는데 그 성장했던 스토리, 석세스 트립까지의 그 달성 스토리,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함께 어떻게 동반 성장했는지? 네. 저희가 인제 성장했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방향 목표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음. 감에 있어서 물론 신혜 사장님이 저보다 먼저 EVP를 달성하고 뭐 이랬던 과정이 있었지만 어 일단은 저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죠. 신혜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스폰서인 저도 잘 되는 일이고, 근데 신혜 입장에서도 스폰서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잘해 보자. 우리 같이 협업해 보자." 뭐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진짜 막 도와가면서 같이 콜드도 하고 뭐 클로징도 막 서로 막 크로스하면서 도와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갔던 석세스 트립이 이제 마카오 트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트너라고는 신혜 사장님 일대 파트너 한 명밖에 없었던 그때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회사에서 골드였던 저도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신혜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부랑 언니 여행 좀 갔다 와. 그래서 좀 가서 좀 쉬다 와. 내가 도와줄게. 나는 못 가도 언니는 가." 해 가지고 둘이 막 악착같이 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GV를 해 나가는 건데 나눠 보니까 한 달에 12,500을 둘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한 200만 원어치 제품을 막 내려 가지고 그걸 전남대학교라고 그 광주에서 좀 큰 학교가 있어요. 거기 앞에 좌판을 깔아요.
좌판을 깔아서 우리 두 자매가 장사한다. 다 오세요. 해가지고 팩트며 루미스타 뭐 비스트 이런 걸 막 딱 깔아놓고 다 팔겠다고 호기롭게 막 나가보기도 했고요. 물론 그때 못 팔아가지고 다 환불했어요. 좋지 않은 추억이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보자. 방법을 막 찾는 거죠. 근데 막 방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아이디어가 막 나왔을 때, 야, 대박 날 것 같아. 야, 우리 미쳤다. 이번에 완판 예정. 막 이러면서 그런 에너지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갔었고, 그랬던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저는 마카오 트립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가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여기를 신이랑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데를 내가 혼자 왔구나. 아, 이렇게 좋은 트립은 같이 와야 되는 거구나. 파트너 사장님을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거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괌 트립을 같이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이번 시드니 트립도 2달째 지금 달성을 해놓고 3번째 같이 도전 중이에요. 네. 그 조신혜 사장님께서 조세희 사장님께 나는 석세스 트립 못 가도 언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환경이 저희 엄마가 뉴스킨을 하는 걸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모아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나와서 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 뉴스킨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나 못하겠다 이러다가 싶어서 막 그냥 방을 구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사는데 생활비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1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덕허덕 어떻게든 막 보내요. 이러다가는 더 내가 이렇게 유지해서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세희 사장님이랑 형부가 먼저 우리 집 와서 살래? 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연년생 아이 2명이 있는 집이라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 거 필요 없었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일단 들어가서 살면서 막 거실에서 그냥 이불 피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냥 너무 감사했던 거죠. 월세 안 내고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식비 많이 안 들어가게 식비 아끼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살아보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거를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둘이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돈으로 뭔가 보답을 해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열심히 해서 일단 여행부터 보내주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뭐 자판 깔고 막 이런 것도 뭐 홈쇼핑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막 헤쳐나갔고 제 고객은 다 나이가 어려서 데몬하고 미스트 하나 사고 데몬하고 바디바고 하나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목표가 생기고 해야 하는 이유가 간절하고 명확하니까 막 인스타그램도 저돌적으로 그때부터 막 제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10,000 V를 넘는 그런 경험을 세희 사장님이랑 형부를 보내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제 목표를 또 이뤄내면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너무 끈끈한 게 보이죠, 사장님들. 너무 끈끈한 게 너무 보여요. 사장님들처럼 지금 가족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가족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통이 어렵고, 이제 그분들에게 뉴스킨이 정말 좋고, 이 제품도 너무 좋고, 이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족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가족 사업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비즈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트너가 동생분인 그 2년간도 신의 사장이 한 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부단히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동생의 존재가 너무 든든했죠. 예를 들어서 랠리를 가는데 초대자가 없어가지고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도 너무 즐거운 거죠. 우리 여행 가는 것 같고 우리 막 가족 여행인 거예요.
둘이서 막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다 뉴스킨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뉴스킨이라는 그 매개체가 너무 서로 공감하게 하고 뼛속까지도 알게끔 이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아 지금 어떤 기분이구나 무슨 일을 당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만큼 다 알게 되고 또 그런 속사정을 다 알아주는 동생이 있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기쁨이 배가 되고 진짜 힘듦이 반이 됐던 경험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실은 별로 안 친했거든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옷 때문에 맨날 싸우긴 했지 반찬 뚜껑이나 던졌지. 동생을 위하거나 뭐 그러니까 위하는 마음은 물론 있죠. 근데 표현할 줄 몰랐고 같이 보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친구랑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동생이랑 같이 뭐 여행을 해야겠다, 어디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스키냐는 매개체로 너무 이제 평생 친구가 된 거죠. 너무 친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같이 함께 할 거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강추입니다. 무조건 가족부터 리크루트해야 해요. 조신혜 사장님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참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리크루팅 해야 돼서 힘든 이야기 못 해. 아, 엄마한테 힘든 모습 보여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뉴스킨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힘든 모습, 막 힘든 가정을 보여주겠어요. 근데 저랑 세희 사장님은 정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해서 그런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이거를 다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 누구보다 끈끈한 것 같아요. 저희는 부부는 아니지만 정말 부부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항상 그냥 조자매는 세트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대화를 한 시간을 통화를 한 시간을 하면 뉴스킨 이야기가 진짜 59분일 정도로 음. 저희는 뉴스킨에 미쳐서 막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뉴스킨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거를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거를 같이 목표를 하나로 잡고 무언가 같이 목표 달성해서 또 여행하고 더 많은 시간을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서 주어지는 가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방법이든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자매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끌고 당겨서 그냥 리크루팅 된 거거든요. 가족은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괜찮아요. 어찌됐든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최성결 사장님께 좀 여쭤볼 건데, 혹시라도 조세희 조신혜 사장님께서 여기서, 최성결 사장님 뭔가 숨기고 있는데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성결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 두 분의 스폰서님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아무리 사이가 좋은 자매분들이라고 해도 같이 일을 섞여서 하면 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3자가 또 가족 사이에 껴서 조언을 하기는 뭔가가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최성결 사장님께서 해주신 어떤 스폰서링 이런 건 어떻게 해주셨나요? 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음.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또 언니가 동생을 위하는 마음도 너무나 큰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성향이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그걸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세희 사장님한테는 신혜 사장님이 사장님을 위하는 마음이 이러이러한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신혜 사장님한테는 세희 사장님이 지금 상황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세희가 왔을 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우리가 기반을 닦아놓자. 그런 마음을 중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중간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두 자매가 해결하신 거죠. 두 자매가 한 사람이 에너지가 한결같을 수는 없는데 한 사람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에너지를 붙잡아주는 것들을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신 거고 중간에 저는 각자의 마음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지혜로운 연결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연결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세희 조신혜 사장님 말고 최성결 사장님 가족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최승현 사장님은 저희도 잘 아는 박명석 사장님과 함께 뉴스킨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뉴스킨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각자 비전을 이미 함께 본 상태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사실 사업 초기 때 팀워크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팀워크를 또 맞추기 위한 그 시절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팀워크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명섭 사장님이 성향이 장형이세요. 음,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를 합치면서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 사람을 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 상대방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저 상대방은 다음번에 우리를 절대 안 만나주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금 흐름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것조차 눈치를 못 채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허벅지도 무조건 많이 꼬집었고 화장실 가서 문자로 이 딱 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문자를 안 봐. 그러면서 이런저런 과정에 막 다툼이 있고 싸우고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싸우고 났는데 고객의 약속이 있으면 그때 딱 멈추고 고객 문 열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고객이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 매출이 일어나면 좀가 화해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싸움 많이 싸웠는데 그 싸움이 구루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싸우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생각이 비슷해져서 서로가 뭔가 질문할 때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상대방한테 질문할 때 네, 같이 이렇게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생각이 비슷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저희는. 그래서 싸움이 답이다. 그렇죠. 일단 그쵸. 그 얼마 전에 그 박형근 사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죠. 어쨌든 해결을 위한 대화를 네.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 싸움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싸우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해결을 하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명섭 사장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을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존경해요. 음, 저희 남편이지만. 네. 음.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네, 분명히 지금 웃으시면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이제 주변 분들, 사장님을 겪은 분들에게 들어보면 사장님 인품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듣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 제가 좋은 분인 거는 이제 충분히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인품 때문에 일과 이거에 함께 갈 때는 파트너나 소비자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들어주기만 할 때도 있고 상대방 편에서 이렇게 들어줄 때도 있고. 근데 이 좋은 인품을 지키면서 하지만 이 사업적인 거는 또 이성적이고 또 이제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인품이요. 인품이 좋지 않아요. 노력하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거 질문을 받고 리허설 한 이후에 제가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까? 근데 그룹 안에 랑연 그룹 안에 그리고 저희 테드 그룹 안에 정말 인품이 좋은 리더 사장님들이 보여주셨어요. 아, 저런 성품으로 사업하고 싶다. 저희 그룹장님이 정말 인품이 좋으시거든요. 그 뉴스킨을 안 하시는 분들과도 정말 많은 친구분들이 계세요. 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일하시는 분들의 친구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룹장님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10년지기, 20년지기, 몇십 년지기 이렇게 관계를 꾸준하게 지속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제 인품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음, 그룹장님은 20년 전, 뭐 10년 전의 인맥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뉴스킨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관계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그룹장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모습이 제 중심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본성과 그룹장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 인품이 중간에서 싸움을 일어나는데 아 저분을 닮아가자라고 선택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너무 또 장점인 게 이게 스폰서 파트너와에도 뭔가 이렇게 핑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너무 힘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명섭사님한테. 저는 안 들어주니까 명섭사장님만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털어놓으면 괜찮은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로도 막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공감은 해주되 저분이 명섭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행인 거다. 이야기 안 하면 안 하고 떠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야기 한 게 다행인 거예요, 스폰서한테. 차라리 나한테라도 이야기해라.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까? 나한테 이야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자신 이야기하는 걸 아시고 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시는 불법쌤 핸드폰이 울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다행인 네네, 거다. 맞아. 이야기하는 게 낫다. 그리고 명섭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야기하는 게 낫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잘하고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관점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충분히 이야기가 소통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스폰서링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냥 다 들어주진 않아요. 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것까지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왜 이것까지 이것까지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하고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또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사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슬슬 다가와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약간 비전적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 2023년 시드니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22년 3월 현재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는데 좀 지난해 괌 달성한 분들이 해내야 하는 좀 상반기 달성 그리고 첫 석세스 트립 도전 또 연속으로 도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도 우리 시드니 다 가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번에 그 구팸에서 박지한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내가 시드니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괌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괌이 마냥 물론 즐겁죠. 근데 내가 시드니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달성한 상태에서 괌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2, 3, 4, 5 아니면 3, 4, 5, 6 이렇게라도 내가 시드니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괌을 가서 나 시드니 달성했는데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갈 파트너 사장님을 독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올해도 성장하고요. 그렇게 해야 내년에도 성장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석세스 탭을 많이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3회차 팀메리트 2달 달성했거든요. 3회차 달성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뉴스킨 한 이상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미친 듯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리허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6대 파트너 사장님의 소비자한테 도시락 배달도 하고 왔어요. 지금 마음 먹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랑연 9팸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포인터 리더예요. 그 포인터 리더인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하자. 파트너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 구분 짓지 말고 파트너가 지금 시간이 없고 바빠? 그럼 내가 그거 채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파트너 사장님 바쁘니까 그럼 제가 그 2명의 소비자 도시락 배달할게요. 해서 김밥을 10줄을 말아서 김밥 배달하고 또 내가 이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양자를 못해? 그럼 제가 지금 할게요. 라고 해서 이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 라인의 모든 스폰서와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구멍을 채우는 시간들을 올해는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행복하게 시드니를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하자라는 마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네. 하고 있어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세희 사장님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였었거든요. 예전 윈윈그룹이었나요?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찡하게 왔던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네네. 저희 랠리 때, 팬미팅 랠리 때, 김연경, DNA 김연경 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막 마음이 성결 사장님을 물론 존경하고 스폰서님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존경하는 멘토인데, 내가 성결 사장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막연히 성결 사장님 잘 되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던 그때 강의를 들은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저랑 사업 시작했던 시기가 비슷했어요. 김연경 사장님께서. 근데 이제 PA를 달성해서 오셨다는 거에서 PA에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PA가 된 거지? 말도 안 돼라고 강의를 듣는데 김연경 사장님이 PA를 만들었던 건 김연경 사장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만들어준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강의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분도 자매 사업이시거든요. 해자매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향이 됐구나.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나와의 타협은 팀의 몰락이다를 외치면서 랠리 때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4만 라인, 3만 라인, 2만 라인, 1만 라인 만들어졌고 PA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었지? 그때 너무 찡했고 그때 울었던 게 아직 지금도 뭉클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한두 달이 있다가 성결 사장님께서 사장님 제가 하와이 트립을 도전을 할 건데 사장님께서 2만 라인이 되어주세요라는 그 요청이 너무 감사한 거죠. 드디어 나에게 요청을 해주셨구나. 내가 할 건 이거구나. 내가 성결 사장을 위해서 한 방향 할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것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2만 라인만 하자. 나는 성결 사장님 2만 라인만 해내면 내가 한 방향이 시작이 될 거야라는 생각에 뭉치기 시작했고 그때 신혜 사장님과 이제 막 전략 미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대 사장님도 계셨고 3대 사장님도 계셨는데 잘 몰랐어요. 제가 팀이라는 걸 잘 몰랐고 내 일대가 신혜밖에 없는데 내가 뭘 챙겨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부족했던 제가 이게 오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뭘 도와야 될까? 그때 막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던 제가 막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이 대표 사장님 후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여서 제 일대표 사장님도 막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제가 EVP BA가 막 갔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이 그 성결 사장님의 내가 든든한 2만 라인이 되어줘야겠다. 이 시작점으로 인해서 지금은 진짜 5만 라인 이상의 팀을 갖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때 현경 사장님의 강의가 저한테는 큰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굉장한 말이네요. 나와의 타협은 팀의 몰락이다. 네, 최승교 사장님. 그 조세희 사장님은 그 목표와 책임감에 엄청나게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팀을 위한, 스폰서를 위하는 마음이면 자신을 위한 건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인데 음, 스폰서 그리고 팀을 위하는 책임감을 위한 마음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지죠, 진짜. 음. 정말 너무 멋지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로. 네, 그러면 조신혜 사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2만 라인을 저희한테 주어주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되게 겸손하세요. 그리고 검소하세요. 성결 명섭 사장님 그 부분은 되게 검소하셔서 막 진짜 막 뭐 사드리고 싶고 막 쉬다 오셨으면 좋겠고 진짜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막 테드 석세스 트립 갔을 때에도 어딘가를 막 제주도를 가는데 막 평상시에 입고 오는 그냥 면티에 막 집에 항상 있는 약간 오래돼 보이는 청바지에 막 이런 거를 한 2장만 막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막 원피스를 사드렸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진짜 막 잘해드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짜 쉬다가 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면 못 간다라는 그 마음과 책임감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성장했는데 한마디 드리자면
결국에 뉴스킨을 한다라는 거는 나는 누군가의 LT라인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또 나의 LT라인이 되는 건데 그 LT라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치는 거. 내가 LT라인 몇만 라인이 되겠습니다. 해낼게요. 봐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LT라인이 되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결국에 내 성장과 스폰서와 같이 동방선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LT 라인이 되고 또 내 밑에 누군가가 LT 라인이 되어주고 이것이 팀의 동반 성장이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성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하고 최승결 사장님께서는 이제 엄청나게 밝게 이렇게 빛이 되고 또 짠내 나는 그런 빛과 소금이 정말 세상에 되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정말 감동도 있고 이 웃음도 있고 너무 또 느끼는 바도 많은 반성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번 한 해에 사장님들께서 이제 설정해 놓으신 그 목표들 꼭 다 이루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이렇게 젊은 밀레니얼 사업자들이 PA가 되는 걸 보시면서 또 SBA를 달성하시면서 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열정도 막 솟구치고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이렇게 밀레니얼 또한 끈기 있게 또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랑윤 사장님 여러분들 이 밀레니얼 세대 꼭 놓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꿈을 꾸는 이 세대들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차 니어란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연 FM. 네,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를 이제 리더 사장님을 통해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비전을 듣는 시간이죠. 리더 스피치 시간인데요. 세진그룹의 이소영 사장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의 이소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세상의 중심이시고 정말 저한테 절대 긍정을 정말 복제시켜 주시는 이연서 송은도 굴장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통이 정말 중요한 한 거는 소통을 크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일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하고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소통이나 스폰서님과의 소통,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형제와의 소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고객과 소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하고 연락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고. 정말 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저희한테 스폰서나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다주고 그랬구나. 저는 그랬구나 그 말을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 계속 들어서 그랬구나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최석규 사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떠나는 사장님들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나한테 얘기하고 불만이라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소통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주 동안 진짜 저희들이 소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주, 오늘은 정말 특별히 금요일이고, 또 금요일이니까 더 생각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 비아 2000이고 시드니가 전부 다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소통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진그룹의 이소영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의도 저희 보고 넘어가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네, 뉴스킨을 창립하신 블레이크 로니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우리의 가치 중 하나는 항상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에게 가족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두세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탁월합니다. 경제 생활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일이고 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죠.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단 엔딩곡은요. 오늘 나오신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모두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DJ 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 닫도록 하겠습니다.